변호사님, 요즘 I 67.2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I67.2는 말이 좀 어려운데 대뇌 죽상 경화증이라는 병인데 보험약관상에 분명히 보장되는 뇌혈관 질환 코드야. 그런데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 증상이 없고 병이 심하지 않다. 이게 논리야. 진단서에 I 67.2 코드가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하지. 근데 보험금은 단순히 코드만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사는 언제나 세 가지를 따져. 병의 중증도,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병변의 위치.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 협착이 30% 이하면 보험사는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혈관 변화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거절을 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가 중요해.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거는 보험사가 잘 인정을 안 해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반신마비 같은 이제 명확한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식이야. 그리고 셋째는 병변의 위치인데, 병변이 경동맥 같은 그 뇌 외부 혈관이면 I70 코드가 맞다는 논리를 펴. 그러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 근데 진단은 의사가 내린 거잖아요. 보험사는 그걸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보험사는 늘 자문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뒤집어. 자문의사한테 진단서랑 뭐 MRI만 던져주고 이거 보장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문 결과가 경미암, 뭐 비특이적 소견 이렇게 돌아오고, 그걸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지. 그럼 자문 결과는 절대적인 건 아니겠네요. 절대 아니지. 자문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고, 법원에서도 자문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게 확립된 입장이야. 중요한 건 실제 영상 소견하고 임상 증상 그리고 의사의 판단, 이게 중요해. 이게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경우 대응해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많지. 예를 들어서 뭐 협착률이 25%였는데 증상도 없어서 최초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는데, 근데 과거에 고혈압 병력하고 뭐 어지럼증을 보완 소견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더니 일부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어. 병원은 I67.2로 진단을 했는데 병변 위치를 근거로 I70이라고 우겼던 경우도 있었어. MRA 영상 보니까 뇌혈류에 직접 연결된 부위였고, 그걸 근거로 민원 제기해서 결국 지급받았지. 그리고 자문에서 노화성 변화라고 했던 사례도 당연히 있었어. 병리소견서랑 영상자료 다시 해석했고 결국 일부 승소하면서 보험금 받은 거야.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증상 없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기록을 뒤지니까 어지럼증이 나왔었고 병원에서 추가 소견서 받아서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 그리고 처음에 병원에서 I70으로 진단을 했는데 병변 위치랑 뇌혈류 영향을 고려해서 I67.2로 코드 정정을 요청을 했고, 영상자료랑 소견서 함께 제출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 사례는 협착이 20% 미만이었는데 환자가 이제 청력 저하랑 구음 장애를 겪으셨어. 그런데 초기에 병력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됐었고, 이제 가족이 환자 상태를 일기처럼 정리해서 제출을 했고, 그게 증상 입증을 하는 단서가 돼서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어.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꼭 챙겨야 할까요?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데, 영상 자료랑 판독지, 그 다음에 임상 증상하고 병력 나와 있는 자료, 그리고 전문의 소견서, MRA나 MRI 영상과 함께 판독 소견서를 받아서 병변의 위치, 뭐 협착 정도, 뇌혈류 영향 여부가 드러나야 되고, 뭐 두통, 어지럼증,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병력을 정리해서 의무 기록으로 확보를 해. 신경과나 영상의학과 전문 의견도 받아서 이게 단순 노화가 아니고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야 돼. 왜 이 자료들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보험사가 주장하는 자연 경과와 달리 유의미한 병적 소견이다 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 이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예전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면 그냥 포기를 했지만, 요즘은 영상자료 분석도 좀 더 세분화됐고 의료 감정도 촘촘하게 진행이 돼. 그러니까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직접 병원과 소통해서
보완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의무기록지에 간접적인 표현으로 기재된 증상도 정리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올라가겠지. 만약에 보험사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땐 이제 전략 싸움인데,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든 소송을 가든 중요한 건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야.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랑 같이 준비를 해야 돼. 자문 대응부터 소견서 구성까지 방향을 잘 잡아야 결과도 좋겠지. 자칫 방향이 틀리면 분쟁 조정조차 기각이 될 거고 소송에서도 당연히 패소할 수 있어. 사소한 단어 하나에도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사 자문의사랑 직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요청을 하거나 의료감정 의뢰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많은 질병이 있지만 I67.2 특히 진단받고 안심하는 건 정말 위험해. 보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 코드 하나만으로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면 돼. 병의 해석이나 영상 자료, 증상까지 모두 자료를 갖춰야 돼.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준비만 잘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